작품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어떤 만고불변의 어떤 내재적인 가치가 있고 또 그에 반해 소구되는 시대에 따라서 텍스트나 음악이 매번 새로이 공명하는 데에도 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이 프랑켄슈타인을 개정 보수하면서 무대에 올리시던 날들을 돌아보셨을 때 좀 연출님께 크게 작용한 어떤 시대와의 교감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변함없이 유지하려고 하셨던 원 텍스트의 매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메리 셸리 작품을 읽었을 때가 중학교 때인가 그런데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연극을 한다는 생각 못했을 때라서 그랬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사실 프랑켄슈타인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게 제 전작 잭 더 리퍼를 할 때 거기에 그 가사 중에 주인공 가사 중에 날 봐 프랑켄슈타인 박사 같아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써놓고 나서 이 작품도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다시 읽어봤는데, 제가 사실은 제 작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관객분들이 상상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그렇죠. 예술은 수용자의 몫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면은 그 두 가지가 그냥 원작을 다시 읽어봤을 때 좀 걸리더라고요. 하나는 만들어진 크리처가 왜 괴물로 인식됐을까라는 부분이 고전에서는 그 모습이 흉측하기 때문에 괴물로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빅터가 크리처를 잘생기게 만들었으면 그 당시 괴물은 안 불려졌겠네요? 좀 의문을 가졌고, 그래서 현대에서 관객들이 보기에 얘가 괴물로 여겨질 만한 그러한 어떤 사연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그 이막의 그 원작과는 굉장히 다른 구조의 이야기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원작을 볼 때 다른 사람의 피와 살을 엮어가지고 나잖아요. 천정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 피와 살은 누구 것일까라는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내 친구의 피와 살이면 어떤 이야기가 되지? 라는 궁금증에서 우리의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을 발전시켰습니다. 어떤 원작에서는 미추의 요건이 괴물에 성립하는 요건이었다면 이제 이번 작품에서는 보다 인간에 집중한 작품이라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그 기자분들이 제가 하지 않은 말인데 어떤 말을 썼을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그분들이 해석하신 건데 생명의 창조물에 대한 것도,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AI 많이 나오니까 AI에 대한 윤리관 이런 부분들이 작품에 녹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수용도 굉장히 좋은 수용인데, 제가 집중했던 것은 그냥 인간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빅터는 창조물을 만들고 신이 됐잖아요. 세상에 단 한 명의 신이고, 또 괴물은 단 하나의 만들어진 존재고, 그 둘이 혼자라는 상징성이 갖는 그런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데 좀 집중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해석을 해줘서 좀 그런 진심들이 또 다른 파장들을 낳았구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제 박은태 배우와 이지혜 배우에게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박은태 배우는 총 5번 이 작품과 함께 하셨고, 이지혜 배우는 총 2번 이 작품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앙리와 줄리아 그리고 괴물과 까뜨리는 이 이야기가 당연히 매 공연 매 회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겠지만, 그럼에도 또 배우로서 프랑켄슈타인 이외의 무대 위에서 또 수많은 삶을 그동안 사셨고요. 또 무대 바깥에서 자연인 박은태 이지혜로도 또 긴 세월을 살아오셨으니까, 그렇게
무대 안 혹은 무대 밖에서 다양한 삶을 살면서 좀 새롭게 발견하게 된 앙리, 괴물 혹은 줄리아 까트린의 어떤 인물의 깊이 같은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되게 어렵네요. 사실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재밌고 즐겁습니다. 사실은 배우 입장에서 어떤 작품들은 이렇게 정해진 대로만 얘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왕영문 연출님께서 정말로 큰 어떤 주제를 던져주시고 어떤 해석과 어떤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는 각자의 몫이고 배우도 마찬가지고 또 보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매 시즌마다 모든 괴물의 관점들이 조금씩 계속 바뀌더라고요. 연기를 하면서. 근데 오늘 먼저 주신 질문들을 쭉 보면서 어떤 거를 깨닫게 됐냐면 소통에 관련된 얘기에 중점을 두고 이 작품을 해석하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앙리라는 인물의 질문사항에서는 저의 과거사, 앙리의 전사는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이 있긴 있었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앙리가 빅터에게 느꼈던 감정은 말이 통한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답답했던 내 삶 속에서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그게 부모님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내가 소통할 수 없었던 사람과 소통이 됐던 인물이 유일한 인물이 빅터. 근데 괴물의 입장에서는 가장 자기를 창조했던 가장 사랑했던 그 빅터 프랑켄슈타인과 가장 많은 소통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괴물의 입장에서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영화상에서 보여줬던 잔인한 어떤 그런 방법들로 찾은 게 아닐까. 그렇게 따지면은 상당히 괴물에 대해서 저는 제가 괴물을 했지만 연민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게 잔인하고 복수의 화신이고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제가 빅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내 마음을 알아줘라는 방식, 소통 방식은 이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걸 깨닫고 공연을 보고 북극에서도 얘기하게 될 때 좀 처음으로 돌아가면 연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방법으로 캐릭터를 바라보게 되고 작품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장점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시즌에는 그런 소통에 관련된 걸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시 참고로 저는 프랑켄슈타인을 초연 때 봤고 그리고 요 시즌 말고 그 전 시즌 코로나 때 했던 프랑켄슈타인 좀 두 번 해봤는데요 무대에서. 근데 이번에 세 번째 영화를 보면서 그 앙리의 가장 유명한 넘버인 너의 꿈속에서가 참 슬픈 노래라는 생각이 든 게 지금 배우님 말씀해주신 맥락에서 이게 우리의 꿈이 아니라 너의 꿈인 거잖아요. 그렇게 사무칠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버리고 너의 그 꿈속에 살 수 있다면 이런 화할 때 앙리가 나라는 주체를 빼고 오직 너를 얘기하는 게 지금 말씀해주신 어떤 소통의 맥락에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슬펐습니다. 네, 이재 배우도 네, 마찬가지로 두 번.